자, 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 오염 방제 화공 9급이죠. 유공업학 기출문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와 혼용 시 세정력이 저하되고 섬유에 빠르게 쉽게 흡착되어 부드러운 감촉과 정전기 방지 효과를 부여하여 섬유 유연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음이온성하고 하면 안 좋대요. 그리고 섬유에 빠르게 쉽게 흡착돼 가지고 감촉이 좋고, 그죠? 그다음에 정전기 방지 효과.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의 구조로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15번이 그냥 보면 헉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에 CH에 R1과 R2가 붙었고, 그 다음에 SO3, 그 다음에 NA가 붙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CH, R2가 붙었고, 여기에 SO3, NA. 그래서 출제 위원이 R1, R2를 두 개 다 더해보면 C가 11개에서 12개야.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거는 O, C, R, N 이렇게 해서 CH2 그죠? ONH다. 그 다음에 여기는 CH2O인데 여기도 NH인데 여기는 N''이다. 해서 여기서는 R이 11개 또는 12개, 그 다음에 N은 1에서 2고 N'은 0에서 1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R, N 플러스고 여기 R, CH3, Cl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R은 C가 16에서 18.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R에 N 마이너스 CH2CO 여기 온데 여기 마이너스 주목하고 여기 플러스에 주목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CH3 여기 CH3 붙었고, 그 다음에 얘 R은 12, 여기는 R은 12에서 18. 그죠? 요렇게 줬을 때, 야, 음이온하고는 안 좋고, 감촉 좋고, 정전기 방지하고, 섬유 유연제 갖는 거? 이렇게 했어요. 자, 보면은 한번 쌤이 읊어볼게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와 혼용 시 세정력이 저하된다는 거. 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양이온성과 음이온성이 서로 결합해버리면 침전되죠. 또는 활성이 없는 불활성 복합체가 되겠죠. 즉,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양이온성 골라라.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골라라. 양이온성 고르면 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섬유에 빠르고 쉽게 흡착된다. 그럼 뭐예요? 섬유 표면은 대체로 음전하를 띠므로 양이온성 물질이 잘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온성하고 골라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감촉 부여. 부드러운 감촉 부여는 요로 파트 계속해서 낼 것 같으니까 꼭 익혀두세요. 15번 문제. 변별력이 딱 좋으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감촉을 부여한다는 것은 긴 탄화수소 사슬이
섬유 표면에 윤활막처럼 배요. 이게 섬유 표면이면 꼬리를 들고 있어서 푹신하겠죠. 그 얘기인 거고. D 정전기 방지 효과 뭐예요? 섬유 표면 전하 축적을 줄이고 마찰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는 섬유 표면 전하 축적을 줄이고 마찰을 감소시킨다. 그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섬유 유연제는 뭐예요? 대표 성분이 양이온 계면 활성제인 4급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계면 활성제. 이건 기억해 두세요. 암기. 양이온 계면 활성제인데 그 중에 특히 뭐다? 4급 암모늄.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4급 암모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섬유 유연제는 섬유 표면은 대체로 음전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전화 또는 뭐야 N 플러스 양전화는 섬유 표면과 결합하고 다시 정리하면 섬유 표면은 대체로 음전화예요. 그래서 뭐 N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 양전화가 섬유 표면과 결합하고 긴 탄화수 사슬이 표면을 부드럽게 이게 꼬리가 부드럽게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차지가 되어 있다면 섬유 표면이 여기는 N 플러스 플러스로 딱 돼가지고 푹신푹신하고 N 플러스는 여기 붙는다 그 말인데 하나씩 봅시다. R 프라임 CH R2 프라임 SO3 NA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얘는 뭐 이온화돼서 어차피 날아가는 거고 음이온 계면 활성제죠.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그래서 물속에서 언제나 뛰는 거고요. 그죠? 떨어져 나와서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라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고요. 우리는 양이온성을 골라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보면 CH2, 요거. 그 다음에 H까지 쭉 요거 봅시다. 요거. 이게 뭐예요? 에틸렌 옥사이드거든요. 에틸렌 옥사이드 사슬이잖아요. 에틸렌 옥사이드. 그죠? 그래서 에틸렌 옥사이드 사슬이 존재하고 폴리옥시 에틸렌계다. 그래서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CH2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CH2 O에 NH 요 형태 나오면 무조건 뭐다? 비이온성. 암기해요. 비이온성. 이온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온화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오케이? 이거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폴리옥시 에틸렌계, 즉 비이온성계 계면 활성제. 암기. 없어, 방법 없어. 우리가 뭐 계면 활성제 만드는 회사 치지가 아니라 그냥 암기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뭐예요? R2에 정리해서 이쁘게 쓰면 CH3,2에 얘 전체가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4급 암모늄. 즉 다시 말해서 4급 암모늄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요 질소가 4개 갖고 있죠. C를. 그래서 4급.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소가 4개의 탄소에 결합되어 양전하를 띠는.
그래서 얘는 양전화 띄고 CL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4급 암모늄염. 요 CL까지 붙어있는 자체는 4급 암모늄염인데 이 CL- 이온화돼서 물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양이온을 띠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이온 계면 활성열.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요 모양으로 암기하시든 뭐 이게 4급인데 왜냐면 N이 C를 4개 다 갖고 있으니까 요거 양이온 계면 활성제.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인 거고 추가로 얘기하면 물속에서 이제 양전하를 띠고요. 그래서 M 플러스 부분이 얘가 강하게 요 섬유 표면에 붙는데요. 강하게 흡착. 그 다음에 긴 알킬기. 여기 R이 16에서 1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R이.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길게 사슬을 이루고 있어서 폭신폭신하다. 그래서 M 플러스 부분이 섬유에 강하게 흡착. 그 다음에 긴 알킬기가 바깥쪽으로 이제 배열되는 거죠. 그래서 매끄러운 촉감, 부드러움. 촉감, 부드러움. 그래서 이게 섬유 유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운 촉감이나 부드러움, 이게 섬유 유연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전기 감소, 즉 양이온 계면 활성제가 섬유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이 N하고 마이너스랑 N 플러스가 그죠?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얇은 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섬유 표면을 코팅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양이온 골라라 이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요거 푸는 건데 이거는 양쪽성 계면 활성제예요. 여기 쌤이 아까 플러스 강조했죠? 여기 마이너스 강조했죠? 그래서 양전화와 음전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자극이 적겠지. 그래서 얘는 샴푸, 바디워시. 자극이 적으니까 샴푸나 바디워시에 사용되고, 뭐 pH 따라 성질 변한다는데 그렇게 뭐. 그 다음에 섬유 유연제의 주성분 아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펜이 좀 이제 약하네요. SO3 마이너스인데 Na 얘는 날라가면 얘 뭐예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고 음이온성은 세탁세제 기억하시면 암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이온성 어떤 거였어요? 얘죠, 얘. 한번 리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CH2ONH고 CH2CH2ON'H인데 얘는 뭐였어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이거 암기하세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다시 써주니까 꼭 암기하세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뭐 이건 뭐 정전기 방지나 살균성 기억하세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에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2M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파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떨어져 나갈 거고 얘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고요. 특히 얘 N이 탄소 4개랑 있다 그래서 4급 이때 암모늄염 이렇게 한 이유는 CL이 붙어 있을 때고 얘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의 특징. 쏘리. 선생님이 순서를 잘못 적었는데, 양쪽성은, 비이온성은 뭐예요? 유화제. 쏘리. 다시. 비이온성은 유화제나 화장품. 유화제나 화장품이었고요.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얘가 뭐예요? 정전기 방지, 그 다음 뭐다? 섬유유연제. 다시 정리합니다.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세탁 세제,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유화제나 화장품, 그 다음에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보통 4급 완문율용 예시되는데 정전기 방지, 섬유유연제. 다음 마지막 4번에 양쪽성 계면 활성제 N 플러스 CH3 2 CH2 COO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있고. 그래서 양쪽성 계면 활성제.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양쪽성 계면 활성제는 뭐다? 저자극이니까 뭐예요? 저자극이니까 우리 인체에서 샴푸 또는 뭐예요? 바디워시. 양쪽성이니까 극성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자극. 그래서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보면 양쪽성일 때는 저자극.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고,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정전기 방지, 섬유유연제.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뭐 유화제나 화장품. 음이온성은 세탁세제. 중요하다. 세탁세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15문제 꼭 한 번 더 익히세요. 계면 활성제 파트. 항상 계면 활성제 파트가 당락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늘 나오죠.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2023년 해양경찰청 화공직 9급 오염 방제 화공 9급 유기공업학 기출문제 4번째 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해양경찰청 문제들 선생님 화공직 9급 공업학에 다 실려있죠. 그리고 또 해양경찰청 또 인강상품에는 또 화공직 9급 공업학이 다 실려있고 참조하시고요. 지금 종이의 제조 공정인데 요거는 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펄프가 있고 그 다음 비팅, 즉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검은색으로 했다가 피팅이 있고 충전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사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착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지가 있고 종이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디를 비워놨냐면 요 비팅하고 사이징을 비워놓고 맞는 거 골라라, 설명이 맞는 거 골라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쌤이 뭐 화공기사에도 사실 이 부분을 서비스로 넣어놨지만은 우리 제지공업, 저 페이퍼 인더스트리에서 원래는 이 목재가 펄프 과정 지나고 뭐야? 표백 지나고 그 다음 뭐야? 비팅, 즉 고해 지나고 여기서 잘 보세요. 충전. 이 충전에서 착색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징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착색, 초지, 종이가 있는데 여기 착색에 초지에 또 여기 위드 W 슬래시 하면 대기업 이런 데서 다 W 슬래시 하면 위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건조, 압축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보는 순간 배우기는 또 표백도 빠진 것 같고 여기에 그 다음에 충전이고 착색이 또 뒤로 빠졌네. 사이징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네. 요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인 늘 시험에 나오는 이 비팅과 사이징은 항상 충전 사이로 있어요. 충전. 그래서 너무 뭐 표백이 없다든지 뭐 착색이 순서가 선생님 이상합니다. 또는 왜 건조 압축이 들어갔죠? 초지 파트에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만 살펴서 이렇게 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출제위원께서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보면 볼까요? 바로 위 보기에서 이게 기억이고 니은인데 니은에 들어갈 공정명과 설명으로 맞는 거 했어요.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 요거 비팅이래요. 그래서 아예 틀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할을 봤더니 색을 입히는 공정으로 종이로 주로 어떤 색료를 가해서 제품하는 거죠. 색료를 가한다 하면 착색이에요. 그래서 비팅 X 표시하시고 착색.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비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우리 니은만 하는 건데 종이에 액체의 침투를 막기 위해 종이 시트 제조 후 표면 처리. 표면 처리하면 무조건 사이징이에요. 그래서 비팅 X 표시하시고 사이징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이징 아니죠. 사이징이죠. 근데 사이징은 맞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펄프를 물에 풀어서 기계적으로 절단 해리시켜 종이의 품질을 고르게 하기 위한 공정. 요 말 자체는 뭐예요? 비팅이죠. 그래서 사이징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공정을 역할 위주로 한다면은 역할은 비팅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이징 X 표시하고 비팅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죠. 종이에 액체의 침투를 막기 위해 종이 시트 제조 후 표면 처리를 하는 공정. 표면 처리 왜 한다고요? 액체의 침투를 막기 위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사이징이고 그러면 핵심만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가나다라로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펄프라는 거 뭐예요? 펄프라는 거? 가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펄프 읊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입력. 목재에서 셀룰로스 섬유를 분리하는 공정. 즉 뭐예요? 리그닌 제거. 그래서 목재를 섬유 상태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오케이. 그 다음 표백. 즉 블리칭인데 표백은 뭐예요? 펄프를 하얗게 만드는 거. 이것도 쉬워. 그래서 시험도 안 내. 근데 비팅 시험에 낸다 이거죠. BEAT 두드린다는 뜻이죠. 비팅 두드린다는 얘기. 그래서 고해할 때 이거 한자잖아요. 비팅 어디 있어? 여기 적어놨지만 고해. 선생님이 한자 쓰는 거 굳이 생략할게요. 고해는 고자가 두드릴 고자예요.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우리 해석한다 뭐 풀이한다 할 때 풀해자고 그리고 그죠? 풀해자 두드리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팅은 섬유를 기계적으로 풀고 두드리는 공정. 즉 종이를 질기고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요게 계속 비팅 시험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펄프
펄프, 섬유. 핵심만 적어보면 해리. 펄프, 섬유를 막 두드려서 해리하고 해리하니까 강도가 증가되고 해리해서 단단하게 그죠? 그래서 비팅의 핵심 키워드 펄프, 섬유, 해리, 그다음에 강도 증가고 그다음에 충전은 필링. 그래서 무기모를 넣거나 뭐 대표 충전재 뭐 CaCO3, 클레이, 점토, 뭐 TiO2인데 백색도 증가하고 평활성 증가하고 인쇄성 향상.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충전의 역할이 뭡니까 하고 나오면 하얗게 하는 정도, 백색도, 그다음에 평평하게 하는 거, 평활성 증가. 시험에 나올 거는 시험에 지금 동글뱅이 쳐주고 있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징은 뭐예요? 물을 잘 흡수하지 않도록, 즉 액체 침투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잉크 번짐 방지, 방수성 향상, 액체 침투 방지. 그래서 사이징 시험에 나올 건 뻔해요. 액체 침투 방지. 이거 파란색으로 쓰면 더 잘 보이나요? 검은색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표면 처리 공정. 이게 다예요. 요거 익히시면 돼요. Right? 그 다음에 착색은 컬러링 해가지고 색 부여하는 거. 염료나 안료 첨가해서. 그죠? 착색은 색 부여한 거고, 여기 충전은 아무래도 뭐예요? 퀄리티를 높이는 거고, 이건 단지 색을 입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초지는 종이 형태로 시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지 시험에 또 나오죠? 뭐예요? 종이 시트, SHET, 종이 시트 형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이 형태로 시트를 만드는 공정, 그래서 펄프 현타액을 망 위에 뿌려서 물 제거하고 뭐 섬유 얽힘 형상 방지인데 쌤 써준 이게 답니다. 요것만 익히세요. 종이 시트 형상. right? 그 다음에 압착 건조는 당연히 뭐 롤러로 물을 제거하거나 뭐 염료 건조. 그 다음 종이. 그래서 핵심 목재 펄프 표백도 있는데 이거 뭐 안 냈죠. 위에 출제위원께서는 목재 펄프 비팅, 그다음에 충전은 꼭 들어가야 되죠. 비팅 충전 사이징은 꼭 들어가야 되죠. 이것처럼. 그다음에 착색 이거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초지 종이. 그래서 펄프 표백 있다고 치고 비팅 충전 사이징 초지 요거는 무조건 익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대로만 익히시고 그 특징들만 잘 기억하시면 그죠? 되겠어요. 그래서 16번은 큰 애로사항 없었을 것 같고 다음에 17번은 다음 중 계면 활성제의 용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제나 이형제, 발포제, 유화, 분산제. 발포제가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판사 안 하고. 그래서 세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때의 기름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좋다고 그랬고요. 이형제는 금형에서 제품이 잘 떨어지게 하는 거. 1번 했고 2번 이형제. 이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는데 우리 계면활성제 파트에서는 금형에 이제 뭐 붕어빵 찍듯이 하고 금형 위에를 상형이라고 하면 제끼고 이거 붕어빵 제품을 꺼내는데 그냥 잘 안 떨어지니까 이 금형 틀하고 붙어 있으니까 왜요? 금형에서 제품이 잘 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제 표면에 뭐 얇은 막을 만들거나 표면 에너지를 낮춰 뭐 제품이 금형에서 쉽게 떨어지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금형에서 잘 떨어지게 하는 에이전트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발포제가 틀렸죠. 발포제는 뭐예요? 거품 자체를 만드는 주성분은 보통 가스 발생 물질이죠. CO2나 N2.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그래서 거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발포제는 여기서 핵심은 발포제는 뭐야?
우리가 폴리우레탄에서처럼 기체를 발생시켜서 CO2 이런 거 발생시켜 부풀리는 거죠. 소파나 자동차 시트나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계면활성제는 뭐예요?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뭐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여기인데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거품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발포제는 기체를 발생시켜서 폴리우레탄 이런 거 만드는 거, 부풀리게 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착각해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유화 분산제, 즉 물과 기름을 섞거나 입자를 분산시키는 거. 그래서 그건 다 알죠? 쌤이 써놨는데 계면활성제는 시험에 늘 냈던 게 뭐예요? 세제, 유화제, 분산제, 석윤제, 침투제, 이형제 역할하고 발포제는 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당사항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유화는 뭐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를 작은 방울 상태로 섞이게 하는 게 유화제고, 마요네즈, 뭐 화장품 크림, 페인트 뭐 이런 거 하여튼 섞이게 만드는 거고, 물과 기름을. 분산은 이제 고체 입자를 액체 속에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거고,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포제는 그냥 기포 발생하는 물질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중 원유를 정리할 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죠.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가 가솔린이잖아요. 그래서 가등경, 그죠? 그 다음 윤활유. 그래서 점수 주려고 낸 건데 요거는 선생님 뭐야 이게 한 줄로만 그래서 나왔으니까 다 적어놨는데 다 필요 없고 18번은 이것만 하면 되죠. LNG Liquefied Natural Gas 역시 이거는 메탄이죠. 메탄 LNG LPG Liquefied Petroleum Gas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메탄이고 LPG는 뭐예요? C3H8 뭐예요? 프로판 또는 부탄가스 C4H10 헷갈리면 안 돼요. LNG, LPG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 순서예요. 이 순서 LNG, LPG, 나프타 사실 나프타하고 휘발유하고 혼용돼서 쓰는데 굳이 하자면 나프타하고 휘발유인데 그냥 이건 참조만 하세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휘발유가 뭐예요? 이건 이퀄이에요. 이퀄. 휘발유는 무조건 가솔린으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휘발유 차, 가솔린 차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유, 가등, 등유, 소리. 옥타. 가등, 경중, 경유, 중유. 그 다음 뭐예요? 아스팔트, 피치. 네, 그림이 날라다니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LNG, LPG고요. 나프타 혹시 있으면 이렇게 치는데 이건 안 낼 거예요. 가등경중 왜냐하면 가솔린하고 혼용되니까 가등경중 아스팔트 피치인데 티처 교수님 강사님 가등경중인데 문제 나와 있는 윤활유가 빠졌네요. 윤활유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경유와 중유 사이에 또는 중유 밖으로 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기후예요. 기후 변환 걱정 경유와 중유 사이에 윤활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등 경중 아스팔트 그 다음 피치가 맨 마지막. 그래서 시험 문제 다시 볼까요? 뭘 냈나요? 액화 석유가스니까 LPG잖아요.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 경.
다행히 중을 안 냈죠. 이거 윤활유하고 중을 같이 냈으면 혼란스럽죠. 어찌됐든 윤활유는 경유 다음이라는 거. 굳이 시험에 나오면 경유, 중유 사이. 중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LNG, LPG, 뭐 나프타 이런 것이 뭐 있으면 이게 가솔린으로 대체될 거니까 LNG, LPG, 가등, 경중, 아스팔트, 피치. 윤활유 굳이 경유, 중유, 윤활유를 던져줬으면 여기다가 이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축합종합에 주로 합성되는 고분자로 가장 옳은 것은 요거 쌤이 자세하게 해놨지만 넘어갑시다. 대충 다 알잖아요. 1번 폴리아미드. 말만 할게요. 폴리아미드. 그래서 대략 포커스는 그래도 또 잡아가야 되니까 다 알지만 다 할 거면 뭐 강의 왜 들어요, 그죠?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해서 듣는 건데 몇 번이죠? 축합중합. 19번 축합중합은 뭐예요? 두 단량체가 반응하면서 뭐예요? H2O나 뭐 HCl이나 CH3OH 같은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첨가는 붙는 거고. 그래서 축합은 떨어져 나가는 거. 작은 고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 건데 첨가 중합은 우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PS, BTP 그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은 다 첨가, H가 막 첨가되는 거고. 그래서 폴리아마이드는 축합 맞죠? 뭐하고 뭐야? 아디픽 애시드랑 헥사메틸렌 디아민이 뭐예요? 나일론 6,6가 되고 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아디픽 애시드랑 우리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헥사 메틸렌 디아민이 뭐예요? 나일론 66이 되고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고. 두 번째 폴리이미드. 폴리이미드는 뭐예요? 피로멜리트산 이수물 플러스 디아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D 언하이드라이드랑 디아민. 이거 굳이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안 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척하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더 좀 어려운 거 나오면 한번 선생님이 풀었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폴리이미드. 이미드하고 아마이드하고 막 스펠링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폴리이미드고 EH2O 하여튼 H2O 폴리이미드 아이론 66 폴리이미드 발음 I로 하니까 폴리이미드. 세 번째 뭐예요?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니까 얘는 이제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페놀하고 포름 또는 폼 줄여서 포름 알데 하이드가 레진 수지가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H2O인데 얘도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열 가소성 그래서 이 레진이 열 가소성이 아니라 열 경화성 수지죠. 시험 문제에서 나온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 그래서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건 좀 중요하죠. 페놀하고 포름 알데히드 수지가 페놀포름 알데히드 페놀하고 포름 알데히드가 합쳐서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가 되는데 이 레진 요게 되는데 요게 늘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염기성 존재하에서는 복잡하게 해서 모양이 레졸이 되고 산 존재하에서는 얘가 노블락
막 이렇게 모양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거죠. 망사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레졸과 노블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예전에 다 했으니까 화공직구 공업파악이나 해양경찰청 문제에서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페놀하고 여기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있지만 페놀과 하여튼 알데히드가 반응해서 페놀 하여튼 포름알데히드가 되는데 그게 나중에 레졸과 노블락으로 쓰여서 뭐예요? 열경합성 아주 단단한 놈이 돼요. 3차원 망상구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과학자 이름이었나요? 베이클라이트. 베이클라이트가 최초의 합성수지예요. 최초의 뭐라고요? 이 페놀과 알데히드 섞어가지고 최초의 합성수지가 됩니다. 최초의 합성수지. 그래서 베이클라이트. 요 파트. 베이클라이트 나오면 페놀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 최초의 합성수지.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나? 하여튼 그렇죠. 자, 그래서 일부러 19번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20번 다음 보기는 에탄올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글리코레이 제조 반응이다. 20번은 되게 거창하게 화학 반응식 있지만 뭐예요?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서유미 봐서는 변별력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C2H5OH인데 이거 에틸알코올이 CH2 그래서 이 CH2 그 다음에 CH2가 니온이랑 만나서 이건 기억 반응이네요. 니온이랑 만나서 뭐가 된다? C2H4O가 됐고 그다음 얘가 일로 와서 C2H4O가 디귿하고 반응해서 OH가 됐대요. 이때 기억, 니온, 디귿을 답하래요. 당연히 여기서 물이 빠졌죠? 그냥 화학식만 봐도 그래서 마이너스 HO 물 빠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산소 붙었네요. 산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화학식이랑 맞추는 거지. 산소고. 그 다음 디귿번은 이거는 또 다시 물이 추가됐네요. 그래서 너무 쉬웠다. 근데 이해는 하고 가자. 이해는 20번이죠. 이해는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에탄올의 탈수 반응이죠. 탈수 반응. 그래서 에틸렌이 됐고 에탄올에서 탈수 반응해서 에틸렌이 됐고 에틸렌을 산화시키면 에틸렌 옥사이드. 그죠? 에틸렌 옥사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물이 첨가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딴 걸 다 몰라도 그냥 원자들 개수 보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애로사항은 없는데 굳이 해보면 CHC, CH2OH 이렇게 구조식. 그래서 탈수 반응 시키면 CH2 뭐 물이 떨어져 나간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요게 기억 단계면 니온은 에틸렌에 산화를 시키면 뭐가 돼요? 에틸렌 옥사이드 H2C CH2 이렇게 뭐가 돼요? 이게 에틸렌
옥사이드. 그죠? 에틸렌 옥사이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H2C, CH2O. 얘를 수화는 물을 더하는 거죠. 수화, 물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양이 이렇게. 고리가 깨지는 거죠. CH2, CH2, OH. 그죠? 그래서 물을 빼는 거, 산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첨가하는 수화. 자, 이렇게 해서 쌤이 한번 파란 거로 해봤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2023년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